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네, 이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시간인데요.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중 뉴스 정면 승부 4부를 시작하면서 경제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중국은 18일 시작되는 시진핑의 정권 장악, 권력 장악에 이어서 북핵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또 이 사드 문제까지 끼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어떤 경제 협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틀 전에 한중 간의 통화 수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이야기를 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경향신문의 경제부 박병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중 통화 수합 얘기해 주시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요즘 신문 보시면 또 간간히 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마 통화 수합일 텐데요. 네. 이게 아직도 통화 수합 좀 낯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글자 그대로 돈을 서로 교환한다 이런 뜻인데, 네. 어떤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 자국의 통화와 다른 나라의 통화를 일정 금액 이상 서로 바꾸기로 사전에 두 나라가 약속을 한 이런 것을 말합니다. 네. 이제 그쪽에서 지금 이제 논쟁이 되는 게 바로 이 한중 통화 스와프인데요. 예. 우리가 이 한중 통화 스와프를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가, 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와 맺은 통화 스와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요. 네. 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와 맺은 그런 통화 스와프이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한중 통화 스와프는 양국이 서로 이제 달러를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 돈 한화를 주면 이제 중국이 그 가치만큼의 이제 위안화를 주는 그런 계약입니다. 네. 물론 우리가 이제 돈을 좀 빌려다오 했을 때는 또 어느 정도의 또 이자도 줘야 되는 거고요. 네. 이 한중 통화 스와프가 이제 처음 맺어진 게 2009년 4월입니다. 26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첫 계약이 체결이 됐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2011년에 560억 달러로 그러니까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한중 관계가 한참 좋았을 때 그때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4년에 또 역시 한중 관계 최고조로 달했을 때 당연히 계약 기간이 자연스럽게 3년 연장이 됐습니다. 네. 이제 계약을 보면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64조 원 정도 되고요. 네. 이걸 갖다가 이제 중국이 딱 주면 중국이 이제 3,600억 위안을 우리한테 주게 되는 예. 이제 이런 계약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지금 살펴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네. 양자간 맺은 계약, 즉 다른 나라와 이제 1대1로 맺은 계약을 보면 아랍에미리트가 54억 달러, 말레이시아가 47억 달러, 네. 호주가 77억 달러, 인도네시아 100억 달러입니다. 네. 이 나라들 다 합쳐도 중국 하나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나라 중에서 호주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안전망을 해준 나라들입니다. 네.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가 상황이 안 좋을 때 차라리 이제 우리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우리가 어려울 때 이제 말레이시아 돈이나 인도네시아 돈을 받아가지고 위기를 탈출하기는 약간 좀 역부족인 그런 돈이다 보니까 예. 실제로 이제 우리 이제 안전망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다자 통화 수합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겁니다. 네,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던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시아판 IMF다 네. 보시면 되는데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가 맺은 이제 다자간 통화 교환 협정인데 네. 이제 우리나라 몫은 위기 때 384억 달러까지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다자 그리고 이제 양자 다 합치면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1,222억 달러였는데 네. 이제 이 중에 560억 달러가 중국이니까 약 절반이 이제 중국과의 통화 수합이었고요. 예. 이게 이제 연장이 안 되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절반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통화 수합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면 1997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우리 경제사에서 정말 겪지 말아야 됐어야 될 외환위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이제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은행 금고에 전체 은행 금고에 중앙은행에 한 50억 달러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IMF에게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돈을 융통하려고 해도 융통을 못하니까 결국은 IMF의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경제 위기 때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중국에게도 돈을 빌리고 일본에게도 돈을 빌리고 미국에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체제를 통화 스왑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외환 보유액이 3,848억 정도 돼요. 네. 거의 4천억 달러 정도인데 이것도 불안하다는 겁니까? 사실 여기서 지금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어떤 분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한중 통화 수합을 대해서 우리가 좀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네.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래도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외환을 방어할 때는 사실 기본적인 게 외환 보유고죠. 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외환 보유고는 우리가 자산으로 치면 적금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통화 스와프는 사실 마이너스 통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통장에 내가 돈이 많은데 굳이 은행 얘기해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갖고 있어야 되느냐? 네. 이거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제발 연장해달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 이제 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요. 예. 우리가 겉보기에는 지금 돈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하지만 이제 주변에서 갑자기 뭐 돈을 달라든가 우리가 위기가 될 때 이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 네. 그럴 때는 급할 때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걸 보여주는 게 네.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연장을 해라라는 지금 주장이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렇다면 우리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냐 아니냐. 예. 예. 지금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지금 세계 9위 수준이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무역 수지가 67개월 연속 지금 흑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외환 위기 때는 우리가 계속 적자였는데 네. 그게 아니라 매달 지나면 지금 돈이 들어오고 올해만 해도 지금 이미 또 130억 달러 이상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만. 아이고, 그거 다 돈들이 다 어디 갔는지 저한테는 없어요.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마이너스 통장 은행에서 안 해준다 해가지고. 예. 우리가 가서 제발 해달라고 해야 되느냐. 예. 더군다나 어떤 또 다른 조건을 지금 달고 있는데. 예. 여기서 지금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면 우리가 지금 외환 보유고를 3,848억 달러 정도 갖고 있다고 해도 소위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거나 이런 단기 자금으로 들어온 게 한 절반 정도 라프하게 대충 말씀드리면 반 정도가 단기 자금이다. 그러면 일시에 외환위기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싶으면 외국 자본들이 이 썰물 나가듯이 확 빠져나갈 수 있는 게 한 1,9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됐고 나머지 이제 1,900달러 정도의 중장기 자금이 있을 건데 이것도 외국인들의 행태에 따라서 어떻게 태도가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3,800억 달러도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시중에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본하고의 통화 수합은 과거에 달러로 체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방금 말씀 주시기에는 중국과의 통화 수합은 위안화로 했단 말씀입니다. 네, 예. 그러면 말씀 주셨다시피 64조 원을 주면은 3,600억 위안인데 지금 우리 경제가 좋으니까 64조를 안 주고 61조만 줘도 3,600억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게 위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64조를 줘도 아깝지가 않은데 문제는 우리 경제가 위기가 오면 중국 경제는 괜찮냐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돈 가치도 달러에 비하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과연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이 중요한 경제 상대국이면 틀림은 없지만 달러에 비해서 그 가치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사실 IMF 상황을 보면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위기를 맞았다고 해서 사실 일본의 경제가 영향을 받지는 않았었고요. 일본 경제는 안 받았죠. 네, 만약에 이것도 또 판단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과연 우리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에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위기가 왔었을 때 중국도 같이 관계에 들 수 있느냐. 네. 아니면은 오히려 한국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중국이 웃으면서 바라볼 수가 있는 네. 원체 규모가 크니까 네. 여기도 약간 이제 판단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참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건데 일본과의 통화 수합 종료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일본 통화 수합은 왜 지금 종료된 상태에서 재개가 안 되고 있죠? 네, 이게 지금 상당히 일본과도 지금 정치적인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통화 수합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왜냐하면 상대 나라가 경제가 망가지면 네.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지켜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이게 완전히 우방이 아니라면 남의 나라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게 좀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에 네. 위기가 왔을 때
제발 좀 통화 사업을 해달라. 예. 그러면서 일본에도 뛰어다니고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따냈는데 당시에 이제 일본이 덥석 이 통화 스와프를 확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는 2002년에 20억 달러가 있긴 했습니다만 예. 확대가 안 되고 있었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한다 이러니까 네. 일본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확대해주겠다. 예. 이렇게 해서 다시 2008년에 확대가 됐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게 그 700억 달러까지 이게 커집니다. 네. 그러다가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독도 방문하고 난 다음에 네.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일본이 연장을 안 해주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완전히 이제 종료가 됐는데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그 협상을 하지 않은 상황이 진행이 되다가 예. 이제는 좀 협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본도 뭔가 한국과 하지 않으니까 좀 소외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협상이 재개가 됐는데 네. 결국 또 소녀상 그때 갈등이 심해지면서 그렇겠죠. 예, 올 1월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2008년에도 사실 일본이 그렇게 내키하지 않았었는데 네. 이번에도 소녀상 문제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을 하니까 예. 사실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그때 당시엔 좀 격앙이 됐었었고요. 예. 그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통화 사업을 우리랑 연장하고 싶으면 어쨌든 소녀상 그 문제 그리고 이제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받아들여라 이런 사실 정책인 게 그 속내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으로서는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참 일본 가깝고도 먼 나라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중국과의 그 통화 수합 문제를 오늘 질문으로 했으니까요. 네. 이게 사드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봐야 되는가 아니면은 중국도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사드에 대한 문제 말고는 저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바가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보면 또 인민일보라든가 네. 얼마 전에 환구시보 이런 데도 보면 결국 사드에 통화사업에 관련돼서 우리 중국은 손해보는 게 없다. 예. 한국이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퍼뜨리는 걸 보면 예. 틀림없이 이제 사드가 가장 큰 문제로 봐야 되고요. 네. 사실 중국이 우리랑 통화사업을 할 때는 그게 당시 1호였습니다. 네. 당시에 위안화를 아무도 국제 돈으로 생각해주지 않을 때 예. 한국이 통화사업을 하면서 약간 국제화를 시켜줬던 측면이 있는데요. 예. 중국은 사실 우리랑 통화사업을 하면서 위안화를 국제적인 돈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번에 이게 통화사업부가 완전히 깨졌었을 때 네. 중국의 그런 장기적인 전략에도 도움이 될 거냐. 이런 부분은 아마 중국도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뭐 세계 10위권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나라 통화 위상이 국제 통화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중국 위안화의 기축 통화 지위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랑 중국과의 이제 거래량이 크고요. 예. 더군다나 어쨌든 세계 10위 경제국에서 중국 돈을 인정해주면서 예. 우리 통화 스와프를 계기로 해서 다른 나라랑 또 연속해서 통화 스와프를 맺게 됩니다. 예. 동남아 국가들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동남아도 하게 예. 되고 최소한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면 동남아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예. 그때 이후부터 동남아랑 위안화랑 이 통화 스와프가 확대가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미국하고도 통화 수합을 체결했었지 않습니까? 네. 300억 달러 조금 넘는 규모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우리가 통화 수합을 지금 4천억 가깝게 외환 보유가 있는 상태에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좀 여유를 갖고 있어도 됩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판단의 문제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적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네. 일단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도 또 계속 지금 돈이 들어오니까 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네.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어렵다면 좀 서둘러야 하는데 네. 어쨌든 오늘 보면 계속 지금 주가가 좋고요. 예. 내년에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예. 어쨌든 한국 정부 내부에서는 약간은 이제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여유를 일단 가질 수 있는 그 계기가 생긴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 통화 수합 협의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밑에서 공백 기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은 있겠죠?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게 결국 지금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그러니까요. 요거 아니냐. 예. 지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뭔가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자신의 권력 구조를 확실히 공고하게 한 다음에 네. 새로운 경제 정책이든 뭐든 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요. 네. 지금 이제 중국 자체 입장으로서도 이런 문제까지 신경 쓸 시간이 있겠느냐. 일단은 이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끝나야 된다. 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어려운 이야기를 아주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